네, 우리 진성지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마스터팀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오늘은 지원 동기서 요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육사 그리고 공사 그리고 국간사는 양식이 똑같아요. 이걸로 한 방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육사, 공사, 국간사는 지원 동기 또는 성장 배경 가치관 분야 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를 별도로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들어갈 내용이 잘 들어가는 건 중요해요. 이거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예쁘게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들어갈 내용이 잘 들어가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번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원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래요. 천자 채워야죠. 500에서 천자 이러면 500자만 넘기자가 아니라 천자 가깝게 한 8, 900자는 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8, 900자를 써줄 때 일단 지원하게 된 동기 요거는 구체적으로 써준다. 대략 한 200자 정도를 얘가 차지해도 됩니다. 한 300자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아주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인 중에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가족,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다 상관없고요. 또는 희생정신이 투철하셨던 아버지 상관없어요. 뭐 삼촌이 군인이었다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군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장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잘 써줘야 되고 얘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뭐 특별히 나한테 영향을 끼쳐서 내가 군인을 하게 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임팩트 있게 정말 영감을 주었던 책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영화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쌤만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는 꿈이 구체화됐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꿈이 구체화됐다는 건 입시 설명회에 참여하여 느꼈던 바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생도 선배들 학교에 가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내 꿈이 구체화됐다 이런 얘기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관생도 또는 장교가 되고 싶은지 향후 계획 요 얘기까지 가야겠죠. 지금 내가 아직 얘기 안 한 게 노력과 향후 계획이에요. 이렇게 쓰고 노력 이거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학업이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필 좀 해주고요. 또 체력, 리더십, 봉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쓰세요. 이거는 간단하지만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 가시면 됩니다. 향후 계획은요, 그냥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또 생도가 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가 써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얘기 정리해 볼게요.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쓴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정말 군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참 절실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가족이 영향을 끼쳤는지 그럼 가족과의 일화 같은 거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책을 보고 영감을 느꼈다면 책의 내용 아니면 영화의 내용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 군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꿈의 구체화 입시 설명회나 선배생도와의 대화 또는 다른 장교분과의 만남 또는 선생님의 조언 등등 내가 장교의 꿈을 구체화하게 됐다는 얘기.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학업이 제일 커야겠죠. 학업, 체력 또는 리더십, 봉사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이거 뒤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만약 생도가 된다면 4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전공을 갖고 싶고 어떻게 체력 증진을 해서 나중에 어떤 장교로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한 200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게 우리가 1번에서 써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쌤말 이해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성장 배경과 가치관의 분야입니다. 이거는 지원자가 자란 환경, 이 성장 배경 얘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성장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극복됐는지 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 크게 보면은 얘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얘 하나죠. 1번과 2번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를 따로따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쓸 때 두 가지를 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죠? 자라온 환경 한 300자 정도 요 정도로 자라온 환경을 써주고요. 이 뒤에 무게중심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라온 환경은요. 쌤 생각에는 부모님의 가르침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려서부터 뭔가 쉽게 잘 포기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호되게 질책하셨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이 있다. 중간에 포기할 거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때부터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를 갖고 생활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관학교 1차 시험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 써주는 거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었다. 근데 부모님하고의 어떤 일화, 부모님께서 내 꿈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나는 내 꿈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장교라는 꿈을 갖게 되어 열심히 살게 되었다. 라든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일화와 그로 인한 나의 가치관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쌤아 이해하죠? 자라온 환경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라.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셨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배운 거 이런 거 써줘도 되는 거죠. 쌤아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 힘들었던 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둘 다 써도 돼요. 리더십과 봉사를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사관학교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덕목이고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은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리더 활동, 리더로서 힘들었던 일, 그죠?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그리고 극복을 통해 느낀 점, 이런 식으로 일화를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봤을 때, 친구들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갈등했던 경험이 있다. 나는 그때 반장으로서 학급 회의를 주최하여 모두의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취합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리더란 조직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력과 그리고 그 의견이 결정됐을 때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든 일, 극복, 무엇을 느꼈는가. 그게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면 가장 좋다. 근데 내가 특별히 리더 활동에 특별한 게 없다. 그렇다면 봉사도 괜찮아요. 봉사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봉사할 때 처음에 힘들었던 거, 하지만 꾹 참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려 했던 내 얘기, 그로 인해 느낀 나눔의 의미,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요. 또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던 과정도 상관없어요. 학업을 정말 못했다. 근데 정말 이빨 깨물고 공부해서 이겨냈다. 그때부터 나는 뭔가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체력이 약점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극복한 과정, 느낀 점,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로 길게 끌고 가도 되고요. 이 중에 한 2개 정도를 조합해서 쓰셔도 상관없다. 단 천자 중에 700자 정도를 2번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육사, 공사, 국간사의 지원동기서 작성법,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해군사관학교 넘어갈게요. 해군사관학교는요, 1번 봐봐. 지원동기, 동기, 기울인 노력, 향후 계획. 어때요? 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번은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 2번 성장배경 가치관 분야. 성장배경 가치관 분야. 똑같죠?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좌우명, 이 얘기도 아까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좌우명이 없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좌우명을 뽑아내는 것. 또는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내 좌우명이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만 조금 언급해주면 될 것 같다. 쌤아 이해하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친구들은 2번을 쓸 때 여기다가 학업은 쓰시지 마세요. 리더십, 봉사, 체력에서의 약점 극복 뭐 이런 거 정도를 조합해서 써라. 그리고 여기다가는 학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돼요. 괜찮나요? 5대5 정도인데 이걸로 500자를 끌고 가야 돼. 나는 처음에는 수능이라는 시험에 적응하지 못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낮게 나오고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느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성적은 올라서 어떻게 될 수 있었고 무엇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써주란 얘기죠. 학업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업 이외의 활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업은 두 개야. 국영수 성적을 올렸다. 이렇게 쓰든가 특정 어떤 과목 예를 들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정말 꾸준하게 공부했던 또 비교과 활동을 했던 사례를 쫙 써줘도 돼요. 처음에는 과학을 싫어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상도 받게 되고 과학을 극복할 때의 희열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사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런 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뒤에 학업 이외의 활동은요 500자 분량으로 쓰시고요. 가장 좋은 건 동아리입니다. 앞에 봉사를 썼다면 여기선 봉사 쓰지 말고 동아리로 끌고 가시고요. 앞에 봉사를 안 썼다면 이 항목에서 여기 봉사 리더십 그러니까 여기를 회사는 리더십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죠. 약점 극복이나 요거로 가져가고 이쪽에서는 동아리 플러스 봉사활동을 같이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이것도 약간 그렇게 쓰세요. 어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며 어떤 가치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한 250자씩 써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원동기서에 대한 얘기였어요. 대략적인 작성 얘기를 했고요. 쌤이 스카이에듀 학습 자료실 그 다음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 가는 길이라는 카페에 모범 답안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동기서 짤막한 TCC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습니다.